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취업 면접 인성 파트 이제 강의 들어갈 텐데, 인성 파트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공공기관 채용도 그렇고, 뭐 공공기관에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사기업 면접에서도 인성 파트가 항상 중요했어요. 항상. 물론 이제 직무 능력을 테스트하는 분야가 잠시 중요한 시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인성 파트로 돌아와요. 기업체라는 것도 사실은 해당 기업의 직원들이 직업 윤리 의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소속감이 없어서 뭐 산업 스파이한테 매수당한다면 기업의 피해가 무지막지하게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해당 기업 입사자들의 인성 부분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성 파트란 건 뭐냐? 저번 시간에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은 개인으로서 나라는 포지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에 속한 나라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네, 교차 부분이 있고요. 개인으로서 나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인생의 기로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정할 때는 나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결정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관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입사 후에 어떠한 기로에 섰을 때 본인이 어떠한 내적 가치 기준점으로 이 사람이 행동을 결정하는 건지 할 건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취업하고 나면 직무관이 있겠죠. 내가 어떤 기업체에 소속된 직장인으로서 나의 직업 가치 기준점은 이러저러한데 어떠한 기로에 섰을 때 나는 이러저러한 가치 기준점에서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겠다라는 걸 이게 직무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관과 직무관을 체크하는 형태로 질문지가 구성되게 됩니다. 형태는 다양해요. 경험 질문, 경험 파트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거는 당신이 예전에 정말 힘들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고 그것을 어떠한 가치 기준점으로 해결했는지 또는 극복했는지 한번 말해보시오 라는 질문들은 전부 다 이걸 체크하는 쪽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존경한 인물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자를 존경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활 패턴 또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기준점을 이 대상자는 벌써 가지고 있거나 실천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과 인물, 이유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인생관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막 그럴듯하게요. 뭐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존경하는 인물은 항상 나오는 게 막 누구죠? 그 정약용 선생님. 그게 나의 인생 가치 기준점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연결성이 깨어지고 이 사람의 답변은 진정성이 없고 타당성을 잃게 돼요. 그래서 제가 스피치 학원이나 무분별한 스피치 학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스피치 학원이나 또는 대형 면접 학원에서 획일화된 답변들이 무섭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획일화된 답변, 모범 답안, 이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이 있을 거야 라는 선입견을 가지는 순간 나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과 연결되지 않은 형태로 답변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답변들마다 이 사람의 인생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일관성이 깨지게 되면 이 사람의 말은 앞뒤가 전혀 안 맞게 돼요. 어떤 질문마다 답변의 가치 기준점들이. 그러면 가치 기준점의 연결성이 깨어지고 이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파일러 면접이 들어가는 분야에서는 사실은 그쪽 전문가분들이 이걸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취업 면접의 인성 파트 핵심 예제도 사실은 이러한 인생관의 도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제가 1:1 코칭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답변을 만든 걸 보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가치 기준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질문지예요. 이게 그냥 기출을 마구잡이로 올려놓은 게 아니고 빈출되는 기출을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핵심 예제는요. 그래서 제가 그 공안집계통에 심리 분석 수사 전문가분들 특채로 뽑을 때가 있는데 그분들을 제가 코칭하면 그분들이 그 공안집계통의 개인 인성 파트 핵심 예제를 보면서 대번에 알아요. 이분들은.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질문지의 구성대로 답변을 적다 보니 인생관이 저절로 도출되게끔 만들어져 있던데요. 너무 멋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분들은 보통 심리학 석사, 박사 전문가로서 그 관련 필드에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대번에 아세요. 왜냐하면 심층면접 프로세스가 사실은 산업식품리학과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인적자원개발 교수님 경영학에 이러한 분들이 협업으로 만들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심리학적 기법이 핵심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아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빈출되는 기출만 모아놓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저는 공안집계통이든 취업면접반이든 오프라인 그 종합반에서는 이걸 도출하는데 아주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시사든 직무 상황 설정 질문이든 모든 답변의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도출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이걸 도출시킬 수 있게끔 코칭하는 게 전문가의 영역이고 사실은 없어요. 이걸 할 수 있는 분들이 국내 몇 명 없어요. 저희들끼리는 알아요. 이 사람의 수업 양식이나 코칭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걸 보면 전문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특목 대입 분야에서 심층면접 전문가분들 그 양성할 때 어떠한 전공자들이 사실은 제일 잘할 수 있냐면 윤리 철학, 철학 관련된 학과 졸업생들이 잘해요. 이거 제가 이러한 기법들을 가르쳐 주면 금방 깨닫고 이렇게 잘 적응해서 해요. 국어나 영어학과나 어문학과 계열이나 또는 사회경제학과생들하고 상관없어요. 사실은 뭐 사회학과도 괜찮아요. 철학과, 윤리철학, 그 다음에 사회학 전공자분들을 잘 따라와요. 그 면접 강사로 제가 양성할 때 되게 잘 따라와요. 그래서 심층면접은 스피치가 아닙니다. 말하기 시험이 아니라 말하기라는 도구를 사용하죠.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할 때는 한국어로 의사 전달할 수도 있고 영어로 할 수도 있고 기호로 할 수도 있고 수학 기호로 의사 전달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스처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은 말하는 것을 도구로 활용할 뿐이지 스피치 시험이 아닙니다. 개인의 윤리 철학의 문제고 이 사람의 철학 가치 기준점을 체크하는 시험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관 교육할 때 이걸 제가 지금 고민인 게 분야별로 면접관 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면접을 보시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뭐 경찰, 공무원, 그 다음에 뭐 공안집계통, 그 다음에 일반 사기업, 기업별로 인재상에 맞게끔 어떠한 인재를 면접관이 면접을 진행해서 할 수 있는지. 면접관들이 교육을 안 받고 투입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서 다음에 차츰차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개인으로서 나는 내적 갈등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내적 갈등의 기준점은 이거예요. 인생관. 자, 공동체 속에 항상 나는 나와 타인 또는 시스템과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갈등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권자들이 무리지어서 살다 보면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갈등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갈등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 사람의 성향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면 면접에 자주 떨어지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왜곡 현상이 일어나 있는 분이 있어요. 성장 환경에 따라서 좀 그렇게 구축이 잘 되는데 아주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본인의 성향과 다른 삶을 살아온 분들 또는 비교를 잘하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분들이 자존감이 많이 하락해서 본인의 내적 갈등을 계속 억압하고 눌리면서
본인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들이 왜곡해서 행동 양식이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코칭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예외적인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 공동체 속에 나는 타인 또는 시스템과 갈등을 일으킬 때 너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인간관계론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 시사, 우리 공동체 사회에 대한 시사 이슈. 인성 파트라는 거, 인간관계로는 너는 뭐 예를 들면 이러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너를 이유 없이 선배가 싫어한다면 너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너와 성격상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공동으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된다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행동 양식으로 그 문제를 임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인간관계론에서 해서 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인성 파트는 요거예요. 요 세 가지예요. 요게 들어가요. 여기서 인성 파트에서 인간관계로는 직무 적응성 부분이 들어가요. 상황 대처 질문은 요쪽 외적 갈등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달라요. 직무 능력 평가 쪽에 들어가요. 논리 능력, 분석 능력 뭐 이런 것들 측정하는 거. 그렇죠? 이 시사 이슈도 그쪽이에요. 그래서 인성 파트는 요 세 가지를 인성 파트라고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생관을 도출시키고 그 인생의 가치 기준점 하에서 직무 가치관을 도출시켜요. 그리고 그 직무 가치관을 통해서 다양한 인간관계론에서 너는 너의 어떤 타인 또는 시스템과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기준점으로 해결해 나가는지를 체크하면 이 사람을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심층 면접은 고도의 학문적 영역이 다 겹쳐 있고 면접관이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수한 인재를 잘 선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획일화된 모범 답변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리고 직무 선입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 직무를 경험해 본 사람이 자신의 직무 경험, 좁은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코칭을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인생관이나 직무 가치관을 도출 못 시켜주고 그 강사의 좁은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 선입견을 주입시키게 되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이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금융권 취업하는데 은행 출신 강사한테 내가 배워서 면접에서 고득점 받아야지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인생관과 직무 가치 기준점으로 그러니까 동일 직무 상황에 놓이더라도 각자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이 다 달라요. 직무 가치관도 다 달라요. 손가락 지문처럼. 그래서 동일 환경에 놓이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는 직무 가치관에 따라서 직무 경험은 다르게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는 직무 선입견은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금융권 출신이라고 나의 직무 선입견이 들어간 걸 모범 답안식으로 인성 파트를 코칭해 줘 버릴 경우에는 이거는 이 사람의 인생관이나 가치 기준점으로 답변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해드릴 거고 그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에 경찰직, 국가직 공무원분들, 현직자분들 조언 좀 하지 마세요 라는 영상 강의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직무 선입견이 얼마나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걸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심층면접 5단계 프로그램은 원래 면접관이나 면접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고 6개월짜리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압축해 놓고 인성 파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발점이 돼요. 여러분들의 심층 면접 준비에. 그래서 1, 2, 3번을 도출할 수 있게끔 제가 핵심 질문 35조를 통해서 구축해 놨고 순서대로 작성하셔야 돼요. 이거 하다가 막혀서 다음 거 하고 안 돼요. 질문은 순서대로 그대로 작성하셔야 되고 순서대로 저한테 코칭을 받으셔야 돼요. 코칭을 받으신다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답변을 어떻게 어떠한 구성 원리에 따라서 답변을 구성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35제를 하나하나씩 가이딩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